판사님, 제 아내가 지난 2년간 아이를 방치하고 불륜을 저지른 증거입니다. 호텔 CCTV, 통화 기록, 증인 진술서까지 모두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여자에게 제 아들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년 전, 내 이름은 이준혁. 35살 변호사지만 누가 봐도 볼품없는 외모를 가졌다. 키 170cm의 마른 체구, 두툼한 안경에 구부정한 어깨. 사람들은 내가 서울 중심가 대형 로펌에서 일한다는 걸 믿지 못했다. 로펌 복도를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시선들. 저 사람 진짜 변호사 맞아. 의뢰인들이 저 사람 보고 놀라겠는데. 겉모습만 보면 영업사원 같은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난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애썼다. 난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지방대 출신의 스펙도 없었지만 사법고시 합격 후 15년간 단 한 번도 패소한 적 없는 변호사. 그게 바로 나였다. 사람들은 내 외모를 보고 무시했지만 법정에 서는 순간 달랐다. 준혁 변호사님 또 이기셨네요. 이번 케이스 정말 어려웠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실력은 인정받았다. 하지만 개인적인 삶은 달랐다. 여자들은 내 명함만 보고 관심을 보였다. 대형 로펌 변호사라는 타이틀, 높은 연봉. 하지만 내 얼굴을 보는 순간 표정이 바뀌었다. 아,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소개팅은 항상 그렇게 끝났다. 30번도 넘게 거절당했다. 그럴 때마다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역시 난 결혼은 못하는구나. 외모가 이렇게 중요한 건가. 하지만 35살이 되던 해, 운명처럼 그녀를 만났다.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난 박서윤. 그녀는 내가 만난 여자 중 가장 아름다웠다. 168cm의 키에 모델 같은 비율. 긴 생머리와 도자기 같은 피부. 이 사람이 정말 나랑 소개팅을 하는 건가?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준혁 씨 정말 괜찮으시네요. 처음 만나는데 이렇게 편한 사람은 처음이에요. 서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녀는 내 외모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저 같은 사람이랑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 외모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준혁 씨는 정말 진실하신 것 같아요.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말에 난 완전히 빠져들었다. 내 외모 때문에 거절당한 게 수십 번. 가끔은 가족들도 걱정했다. 아들아,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사람도 좀 만나. 저도 만나고 싶죠. 근데 절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요. 어머니는 안타까워하셨다. 그런데 서윤은 달랐다. 처음으로 날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준혁 씨랑 더 많은 얘기 나누고 싶어요. 정말요. 진심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만나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고, 서윤은 항상 나를 배려했다. 준혁 씨 일 많으시죠? 피곤하실 텐데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서윤은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그때 느꼈다.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다. 서윤의 눈빛 속에는 사랑이 아닌 계산만 있었다. 6개월 만에 우린 결혼했다. 웨딩홀에 들어서는 순간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신부 진짜 예쁘네. 근데 신랑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저 남자 뭐 하는 사람이야? 변호사래. 아, 돈이 많구나. 그래서 결혼했나 보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아들아, 정말 괜찮겠니? 어머니는 내 손을 꽉 잡으며 물으셨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 행복해요. 하지만 어머니 표정은 밝지 않았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준혁아, 그 여자 뭔가 이상해.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서윤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 여자 내 돈만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6개월 만에 결혼하는 게 정상이니. 아버지, 그만하세요. 전 서윤 씨를 사랑합니다. 전 괜찮아요. 난 확신에 차 있었다. 부모님은 내 외모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다. 식장을 나서며 본 서윤의 뒷모습. 그녀는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다.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다. 결혼식 날인데 누구랑 문자를 하는 거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나는 외면했다. 내가 예민한 거겠지. 행복한 날인데 의심하면 안 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다. 결혼 한 달 후, 신혼의 단꿈은 빠르게 깨졌다. 여보, 아침은 피곤해, 알아서 먹어. 그냥 편의점에서 사 먹어. 서유는 매일 늦게 일어났다. 여보,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주부 아닌데. 집안일 왜 내가 해야 돼? 난 당황했다. 결혼하면 함께 집안일을 할 줄 알았다. 하지만 서유는 달랐다. 청소, 빨래, 설거지, 전부 내 몫이었다. 회사에서 늦게 들어와도 집안일을 해야 했다. 준혁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데. 동료들이 걱정했다. 아, 괜찮습니다. 신혼이라 그래요.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여보, 오늘 저녁에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또, 어제도 나갔잖아. 그래서 매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너도 이해해줘야지. 서유는 매일 밤 나갔다. 친구들 만난다고, 헬스장 간다고, 카페에서 공부한다고. 핑계는 많았다. 준혁 씨, 돈 잘 버시니까 제가 좀 써도 되죠? 당연하지. 우리 부부잖아. 하지만 신용카드 명세서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호텔 스파, 백화점 VIP 라운지. 한 달에 500만 원씩 썼다. 여보,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뭐가? 우리 수입으로 이렇게 쓰면. 준혁 씨 변호사잖아. 돈 많이 버잖아. 내가 좀 쓰는 게 문제야. 서유는 화를 냈다. 난 입을 다물었다. 결혼 생활이 원래 이런 거겠지. 서로 맞춰가는 거겠지.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자리 잡았다. 1년 후.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의사의 말에 난 눈물이 났다. 여보, 우리 아들이야. 드디어 아빠가 되는 거야. 감격스러웠다. 평생 가정을 꾸릴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 아이까지 생긴다니. 서윤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서윤은 시큰둥했다. 그래. 잘 됐네. 뭐가 잘 됐어? 아기 생긴 거. 서윤의 반응이 이상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무표정한 얼굴. 여보, 괜찮아. 임신하면 감정 기복이 있다잖아. 이해할게. 난 서윤을 감싸 안으려 했다. 하지만 서윤은 내 손을 뿌리쳤다.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어. 서윤은 밖으로 나가버렸다. 복도에서 휴대폰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응, 나 지금 병원이야. 애 생겼대. 몰라, 귀찮아 죽겠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다. 이게 아기 생긴 엄마의 반응인가?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난 다시 스스로를 설득했다. 임신 초기라 힘든 거겠지. 아이가 태어나면 달라질 거야. 서윤도 엄마가 되면 변할 거야.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착각이었다. 서윤에겐 아이도 결혼도 전부 돈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아들 지훈이가 태어났다. 안녕 지훈아. 아빠야. 난 평생 너를 지킬게. 작고 빨간 얼굴의 지훈이. 3.2kg, 50cm. 건강한 아들이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생긴 순간이었다. 아빠가 꼭 지켜줄게. 행복하게 키워줄게. 유리창에 손을 대고 약속했다. 그때 복도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나 지금 병원이야. 애 낳았어. 응, 아들이래. 몰라, 나 피곤해 죽겠어. 빨리 퇴원하고 싶어. 병원 음식 맛없어. 그리고 아기 울어서 시끄러워. 잠도 못 자겠어.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이게 아이를 낳은 엄마의 말인가. 기쁨도 감격도 없었다. 그냥 귀찮은 일을 끝낸 사람의 목소리였다. 여보 괜찮아. 산후조리원 가면 편할 거야. 산후조리원. 얼마야? 2주에 500만 원 정도. 그거 비싸. 그냥 집에서 할래. 서유는 비용이 아까웠던 것 같았다. 아니야, 무리하지 마. 내가 다 할게. 편하게 쉬어. 준혁의 눈빛이 이상해. 뭐 불만 있어?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서유는 다시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다. 지훈이를 보지도 않고. 그날 밤, 난 신생아실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지훈아, 미안해. 엄마가 아직 적응 못한 거야. 괜찮아. 아빠가 더 잘해줄게.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훈이 육아는 전부 내 몫이었다. 밤마다 깨서 우는 아이. 으앙으앙. 여보 좀 도와줘. 지훈이 배고픈가 봐. 피곤해, 내가 해. 나 잠 좀 자야겠어. 서유는 이불을 덮어쓰고 돌아 누웠다. 그럼 자기야. 내가 할게. 분유를 타서 지훈이에게 물렸다. 천천히 먹어, 지훈아. 아빠가 있어. 지훈이는 열심히 분유를 빨아먹었다.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꽉 잡았다.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힘들었다. 회사 일도 바쁜데 밤에 잠을 못 자니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준혁 변호사님 괜찮으세요? 요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동료들이 걱정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육아가 좀 힘들어서요. 애 엄마는 안 도와줘요. 그게. 설명하기 애매했다. 낮에도 마찬가지였다. 애 좀 봐줘. 나 피곤해.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여보, 나도 힘든데. 그럼 베이비시터 써. 난 못해. 서유는 매일 나갔다. 카페, 쇼핑, 호텔 뷔페, 네일아트, 친구들과의 모임. 핑계는 끝없이 많았다. 지훈이는 항상 집에 혼자였다. 정확히는 나랑 둘이었다. 준혁 변호사님 또 조퇴하세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어린 아들이 집에 혼자 있어서요. 베이비시터는요. 비용이 너무 비싸서.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조퇴가 잦아지니 평판도 안 좋아졌다. 저 사람 요즘 왜 저래?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육아 때문이래. 아내는 뭐 하는데? 모르겠어. 이상한 집이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지훈이를 혼자 둘 순 없었다. 서윤에게 맡기기엔 불안했다. 2년이 흘렀다. 지훈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아빠. 응, 지훈아.
아빠 좋아. 으하하. 지훈이가 그네를 타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더 높이. 알았어, 더 높이. 으하하.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힘든 일도, 서윤과의 불화도 전부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주변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다. 저 아빠 맨날 혼자 오시네. 와이프는 뭐 하나? 진짜 한 번도 못 봤어. 맞벌이인가 봐. 아니, 남편 대형 로펌 변호사래. 헐, 그럼 돈 많이 벌 텐데. 그럼 와이프가 애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저 집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엄마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끄러웠다. 내 아내가 아이를 안 돌본다는 게, 남들 눈에 이상한 집으로 보인다는 게, 하지만 변명할 수도 없었다. 사실이니까. 지훈아, 우리 아이스크림 먹을까? 응, 아빠. 초코맛. 알았어, 초코맛 사줄게. 지훈이의 손을 잡고 슈퍼에 갔다. 지훈이한테만큼은 좋은 아빠이고 싶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다. 하지만 서윤은 점점 더 심해졌다. 서윤의 외출은 점점 잦아졌다. 오늘도 친구 만나. 또, 맨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언제 와? 늦을 거야. 먼저 자. 매일 밤 10시가 넘어 들어왔다. 가끔은 새벽 1시, 2시. 어디 갔다 와? 친구들이랑 놀았어. 술 냄새가 났다. 낯선 향수 냄새도 났다. 남자 향수 냄새. 여보 혹시, 뭐,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난 묻지 않았다. 물어보는 게 두려웠다. 진실을 알게 될까봐. 지훈이 때문에.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준혁은 변호사잖아. 증거도 없이 의심하면 안 되지.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이미 알고 있었다. 서윤이 날 배신하고 있다는 걸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여보, 이번 주말에 출장 가야 해. 출장. 부산에 회의 있어. 3일 정도 갈 거야. 서윤은 서둘러 짐을 쌌다. 하지만 회사 출장이라기엔 뭔가 이상했다. 화장도 너무 진하게 했고, 옷도 평소와 달랐다. 여보, 뭐, 아니, 조심해서 다녀와. 흥. 서윤은 대충 대답하고 나갔다. 그날 밤 난 잠들지 못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확인할 용기가 없었다. 지훈이가 5살이 되던 해, 준혁 아버님, 지훈이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유치원 담임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다. 선생님이 그림 한 장을 내밀었다. 가족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는데, 지훈이는 아빠만 그렸어요. 엄마를 안 그렸다고요. 그림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아빠라고 쓴 사람 하나. 그게 전부였다. 네, 물어봤더니 지훈이가 이러더라고요. 엄마는 우리 집에 없어요. 아빠만 있어요. 저 엄마 얼굴 잘 몰라요. 선생님 말에 눈물이 나려고 했다. 그리고 요즘 지훈이가 자주 울어요. 친구들이 엄마 얘기하면 혼자 구석에 가서 울고 있어요. 혹시 가정에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지훈이를 보면 아버님이 정말 애쓰시는 거 보여요. 그냥 아이가 엄마의 사랑이 필요한 나이라서요. 알겠습니다. 상담실을 나오며 결심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지훈이가 상처받고 있어. 5살짜리 아이가 엄마 얼굴을 잘 모른다고 말하다니. 이건 정상이 아니야. 변호사로서도
아버지로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난 결정했다. 진실을 알아내기로. 그날 밤 난 서윤을 기다렸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후 계속 생각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대로 살 순 없어. 11시가 넘어서야 서윤이 들어왔다. 또 술 냄새가 났다. 어디 갔다 왔어? 친구 만났다니까.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앉아. 왜? 우리 얘기 좀 하자. 서윤의 표정이 굳었다. 뭔데? 당신 요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집에도 안 들어오고. 지훈이는 당신 엄마인 줄도 모르겠어. 오늘 유치원 선생님이 연락 왔어. 지훈이가 가족 그림 그리는데 당신을 안 그렸대. 엄마 얼굴을 잘 모른다고. 그게 정상이야. 정상이 아니지. 5살짜리 아이가 엄마 얼굴을 모른다고. 당신 그게 말이 돼.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윤이 비웃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애 낳았으면 됐지. 왜 맨날 나한테 매달리는데. 당신 나랑 결혼한 이유가 뭐야? 서윤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뭐긴 뭐야. 돈 때문이지. 준혁은 숨이 막혔다. 돈. 그래, 솔직히 말할게. 난 내가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야. 변호사 월급이 좋잖아. 대형 로펌 연봉이 얼마야? 1억 넘지. 게다가 넌 나한테 매달리니까 이용하기 딱 좋더라. 서윤의 말은 칼날 같았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내 외모 보고 알았어. 이 사람은 나한테 감사할 거라고. 나 같은 여자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주는 걸. 그래서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할 거라고. 준혁의 손이 떨렸다. 그럼 지훈이는 애 하나쯤 낳아주면 내가 더 잘해주잖아. 양육비도 확실하고. 이혼해도 재산 분할 받을 수 있고. 아이도 보험이야. 보험. 그래, 재산 분할 50%. 양육비 매달 받고. 이혼해도 돈 걱정 없잖아. 서윤은 처음부터 모든 걸 계산했다. 그럼 사랑은? 사랑. 웃기지 마. 너 거울 봤어. 내가 뭔데 나 같은 여자가 널 사랑해. 그냥 돈이 필요했어. 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응, 그렇게 생각했어. 문제 있어. 준혁은 일어났다. 알았어. 이제 알았어. 뭐 알았다는 거야? 이혼하자. 서윤이 웃었다. 이혼. 좋아. 어차피 재산 분할 받을 거니까. 양육권은 내가 가질게. 애 키우는 척 하면서. 양육비 받으면 되지. 준혁은 서윤을 똑바로 봤다. 양육권은 못 줘. 뭐라고? 지훈이는 내가 키울 거야. 당신한테는 절대 안 줘. 웃기지 마. 법적으로 엄마가 유리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준혁은 조용히 말했다. 나 변호사야. 15년간 한 번도 안 진 변호사. 법정에서 보자. 서윤의 얼굴이 굳었다. 그날 밤 난 처음으로 무너졌다. 서재문을 닫고 책상에 엎드려 울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 사랑도, 가정도, 전부 서윤의 계산 속에 있었다. 난 그저 돈줄이었고, 지훈이는 보험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 서윤의 그 말들, 전 외모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준혁 씨는 정말 진실하신 것 같아요. 전부 거짓이었다. 연기였다. 날 이용하기 위한. 너무 창피했다. 15년간 단 한 번도 패소하지 않은 변호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완벽하게 속았다. 법정에선 누구도 속이지 못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선 바보였다. 비가 내렸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그 소리가 내 마음 같았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지훈이를 지켜야 했다. 서윤에게 지훈이를 맡길 순 없었다. 지훈이는 이미 상처받고 있었다. 엄마 얼굴도 모르는 아이. 더 이상 상처받게 할 순 없어. 준혁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을 닦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감정은 버려야 해. 변호사가 되어야 해. 그날부터 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준혁아 요즘 왜 그래? 밤 11시. 다들 퇴근한 사무실에서 동현이 내 자리로 왔다.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내 얼굴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우리 15년 동기잖아. 무슨 일 있으면 말해. 난 입을 열었다. 동현아, 이혼하려고. 동현의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 준혁아 무슨 소리야? 서윤이. 처음부터 날 속였어. 돈만 보고 결혼한 거야. 동현은 의자를 당겨 앉았다. 자세히 말해봐. 준혁은 그간의 일을 설명했다. 서윤의 태도, 지훈이에 대한 무관심, 그날 밤의 대화, 모든 걸. 동현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그게 사실이야. 동현아, 내가 거짓말할 것 같아. 아니, 미안. 그냥 너무 놀라서. 얼마나 힘들었어. 동현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증거는 있어. 지금 모으고 있어. 신용카드 내역 봐. 준혁은 화면을 보여줬다. 매일 고급 레스토랑, 호텔까지. 혼자 가긴 금액이 너무 커. 명품 가게에서만 한 달에 300만 원. 호텔 스파 200만 원. 레스토랑 150만 원. 이게 정상이야. 그리고 이것 봐. 통화 기록을 보여줬다. 같은 번호로 매일 통화해. 새벽까지. 누군지 알아.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곧 알아낼 거야. 동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양육권은. 그게 가장 중요해. 서윤한테 지훈이를 맡길 순 없어.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넌 법정에서 이길 수 있어. 서윤이 아무리 엄마래도 양육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하면 돼. 준혁은 결심했다. 반드시 이긴다. 지훈이를 위해. 증거 목록을 정리하자. 동현이 노트를 펼쳤다. 첫째 양육 태만. 지훈이 육아 기록. 전부 내가 했어. 병원 기록. 예방접종. 전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유치원 상담 기록도 있어. 선생님 증언 받을 수 있어. 좋아, 그거 중요해. 둘째 경제적 낭비. 신용카드 내역 5년치. 한 달 평균 지출 700만 원. 내 월급이 850만 원인데 거의 다 썼어. 저축은 거의 못했어. 지훈이 교육비 빼면 남는 게 없어. 이것도 유리해. 셋째 불륜 의심. 동현이 눈을 들었다. 증거 있어.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곧 잡을 거야. 사립탐정 고용했어. 준혁아 확실한 증거 잡아야 해. 사진이나 영상. 알아, 그래서 미행하고 있어. 동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지훈이 의견. 지훈이가 5살이야. 법원에서 의견 물을 수도 있어. 준혁은 가슴이 아팠다. 지훈이한테 물어봐야 해. 엄마랑 아빠 중 누구랑 살고 싶냐고. 그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하지만 필요하면 해야 해. 동현의 말이 맞았다. 법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의 싸움이다. 준혁은 결심을 굳혔다. 일주일 후, 난 서윤을 따라갔다. 오늘 회식이야. 늦을 거니까 먼저 자. 서윤은 집을 나섰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짧은 원피스를 입고, 하지만 회사 방향이 아니었다. 강남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고급 호텔. 서윤이 차에서 내렸다. 호텔 발렛에 차를 맡겼다. 그리고 기다렸다. 5분 후, 한 남자가 나타났다.
키 크고 잘생긴 30대 남성. 고급 수트를 입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너무 친밀하게 손을 잡고 호텔 로비로 들어갔다.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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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으로 찍었다. 증거 확보. 가슴이 무너졌지만 변호사로서는 냉정해야 했다. 감정은 나중 문제고 지금은 증거가 필요하다. 1시간 후 호텔에서 나오는 두 사람. 옷이 흐트러져 있었다. 서윤의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다. 남자가 서윤의 허리를 감쌌다. 서윤이 웃으며 남자의 가슴에 기댔다. 찰칵 찰칵. 다시 셔터를 눌렀다. 결정적 증거. 이걸로 충분하다. 두 사람이 헤어졌다. 서윤이 차에 올라탔다. 집으로 가는 길. 준혁은 먼저 집에 도착했다. 서윤이 들어오길 기다렸다. 차 안에서 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으어어. 모든 게 끝났다. 7년의 결혼 생활. 전부 거짓이었다.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날 배신했다. 지훈이 엄마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갔다. 나를, 우리 가족을 이렇게 쉽게 버렸다. 비가 내렸다.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 내 눈물 같았다. 하지만 울음을 멈췄다. 지훈이 얼굴이 떠올랐다. 아빠, 아빠 좋아. 그래, 난 아버지야. 지훈이를 지켜야 해. 감정에 휘둘릴 시간이 없어. 눈물을 닦았다. 시동을 걸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법정에서 모든 걸 밝힐 것이다. 서윤의 거짓을, 배신을, 그리고 지훈이를 지켜낼 것이다. 준혁은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서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들어왔다. 다녀왔어. 회식 어땠어? 준혁은 차분하게 물었다. 좋았어. 피곤하니까 자야겠어. 그래 자. 준혁은 웃으며 말했다. 법정에서 보자. 라고 속으로 다짐하며 사립 탐정을 고용했다. 보고서 나왔습니다. 탐정이 두툼한 파일을 건넸다. 보고서를 펼쳤다. 조사 대상 박서윤. 조사 기간 2주. 조사 내용 외출 시 행적. 페이지를 넘겼다. 사진들이 나왔다. 서윤과 남자의 사진. 호텔 입구. 레스토랑. 백화점. 커피쇼. 모든 장소에서 두 사람은 함께였다. 상대 남성은 누구입니까? 이름은 강민호. 35살 재벌 2세입니다. 부동산 회사 이사로 재직 중이고 준혁은 이를 악물었다. 재벌 2세. 그러니까 서윤이 좋아할 만하지. 얼마나 만난 겁니까? 최소 2년은 된 것 같습니다. 주변 증언에 따르면 단골 호텔 직원도 두 사람을 알고 있더군요. 2년. 지훈이가 3살 때부터. 그때부터 날 속인 거야. 증거는 충분합니까? 내 사진 200장. 영상 15개. 목격자 진술서 10부. 이 정도면 법정에서 충분합니다. 준혁은 보고서를 덮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만에요. 하지만 변호사님. 네. 마음 추스르세요. 이런 일은 힘드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전 이제 남편이 아니라 변호사니까요. 준혁은 사무실을 나왔다. 지훈이를 위해 반드시 이긴다. 소송 준비를 시작했다. 우선 양육권부터. 동현이 화이트보드에 적었다. 양육권 판단 기준. 양육 의지와 능력. 경제적 안정성.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양육 환경. 준혁이 하나씩 체크했다. 양육 의지는 내가 압도적이야. 지훈이 육아 전부 내가 했어. 병원 기록. 예방접종 기록.
유치원 상담 기록. 전부 내 이름이야. 좋아. 경제적 안정성은? 내 연봉이 8,500만 원. 서유는 무직이야. 이것도 유리해. 정서적 유대는? 유치원 선생님 증언. 지훈이가 나만 그렸어. 가족 그림에. 이게 결정적이야. 양육 환경은? 지금 집은 내 명의야. 서윤명의 재산은 없어. 완벽해. 그리고 이것. 준혁은 사진을 꺼냈다. 불륜 증거. 동현이 사진들을 봤다. 이 정도면 충분해. 호텔 CCTV. 사립 탐정 보고서. 목격자 진술. 불륜은 양육권에 직접적 영향을 줘. 특히 아이를 방치하고 불륜을 저질렀다면 법원이 엄마에게 유리하게 봐주지 않아.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산 분할은? 이건 좀 복잡해. 결혼 기간 7년. 원칙적으론 50대 50. 하지만 서윤의 불륜과 낭비를 증명하면 비율을 낮출 수 있어. 신용카드 내역 5년치. 월 평균 700만 원. 이건 과도한 소비야. 그리고 내가 혼자 벌었어. 맞아, 이것도 유리한 근거야. 동현이 정리했다. 준혁아, 너 이길 수 있어. 증거가 완벽해. 하지만, 법정은 예측 불가능해. 상대 변호사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 준혁은 각오를 다졌다. 누가 와도 상관없어. 난 절대 지훈이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준혁은 서윤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뭐야? 이혼 소장. 읽어봐. 서윤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혼 청구. 청구인 이준혁. 피청구인 박서윤. 청구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 페이지를 넘기는 서윤의 손이 떨렸다. 첨부 자료. 사진 200장. 영상 15개. 목격자 진술서 10부. 조사보고서 1부.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무슨? 내가 조사했어. 내 불륜. 2년간 강민호랑 만난 거. 전부 다 알아. 어떻게? 준혁은 차분하게 말했다. 난 변호사야. 증거 없이 법정에 서지 않아.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고, 재산 분할도 최소한으로 할 거야. 내가 불륜을 저질렀으니까. 말이 돼. 서윤이 소리쳤다. 지훈이는 내 아들이야. 법적으로 내가 유리해. 아니, 내가 질 거야. 유치원 선생님 증언. 병원 기록. 육아 전부 내가 했다는 증거. 그리고 내 불륜. 이 모든 게 법정에 제출될 거야. 서윤은 서류를 집어던졌다. 법정에서 봐. 나도 변호사 선임할 거야. 좋아. 준혁은 조용히 말했다. 서윤아, 이제 끝이야. 우리. 준혁은 방으로 들어갔다. 지훈이가 자고 있었다. 미안해, 지훈아. 아빠가 꼭 지켜줄게. 준혁은 지훈이의 이마에 키스했다. 첫 조정 기일. 가정법원에 도착했다. 준혁 변호사님. 동현이 옆에 섰다. 긴장하지 마. 내가 이길 거야. 알아. 복도 끝에서 서윤이 나타났다. 옆에 50대 남성 변호사가 함께였다. 김철수 변호사. 가정법 전문가로 유명했다. 저 사람이 상대 변호사야. 20년 경력. 이혼 소송 전문. 준혁은 침착하게 말했다.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증거가 중요하지. 두 팀이 마주쳤다. 오랜만입니다, 이준혁 변호사님. 김철수 변호사가 인사했다. 오랜만입니다. 서윤은 준혁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의뢰인끼리는 대화하지 마세요. 김 변호사가 말했다. 당연하죠. 조정실로 들어갔다. 판사와 조정위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양측 다 앉으세요.
이혼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구인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준혁이 일어났다. 판사님, 저희는 이혼과 함께 양육권을 청구합니다. 피청구인의 양육 태만과 불륜을 이유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제출했다. 상대 측 입장은 김철수 변호사가 일어났다. 판사님, 청구인의 주장은 과장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충분한 양육 의지가 있고 소위 불륜이라는 것도 단순한 친구 관계입니다. 조정이 시작되었다. 청구인 측 증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다. 준혁이 하나씩 설명했다. 첫째, 양육 태만. 지훈이가 태어난 후 5년간 병원 방문 기록 50회.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단 한 번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이 기록을 확인했다. 예방접종도 마찬가지입니다. 15회 전부 저 혼자 데리고 갔습니다. 유치원 상담도, 학부모 모임도 전부 저 혼자였습니다. 판사가 물었다. 피청구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집을 비웠습니다. 실제론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준혁은 사진을 제출했다. 불륜 증거, 사립탐정 보고서, 2년간 강민호라는 남성과 호텔을 30회 이상 방문했습니다. 조정실이 술렁였다. 서윤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이에 있습니다. 사립탐정의 조사는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 아닙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은 합법입니다. 호텔 로비, 레스토랑, 백화점, 전부 공공장소입니다. 판사가 사진들을 넘겨봤다. 이 사진들은 증거로 인정됩니다. 계속하세요. 준혁이 다음 자료를 꺼냈다. 지훈이 그림입니다. 유치원에서 가족 그림을 그렸는데 엄마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엄마 얼굴을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조정위원의 표정이 굳었다. 5살 아이가 엄마를 모른다는 게 정상입니까? 판사가 서윤을 봤다. 피청구인, 해명하시겠습니까? 서윤은 입을 다물었다. 김철수 변호사가 반박했다. 판사님, 의뢰인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산후 우울증으로 육아에 참여하기 어려웠고, 그렇다면 병원 기록이 있습니까? 준혁이 물었다. 그건 없다면 증거가 아닙니다. 준혁은 단호했다. 그리고 산후 우울증이라면 더욱 치료를 받았어야 합니다. 5년간 방치한 건 학대나 다름없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청구인 말이 맞습니다. 계속하세요. 청구인은 의뢰인의 경제적 낭비도 문제 삼는데 이는 부부 공동 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정당합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준혁이 신용카드 내역을 제출했다. 월 평균 700만 원. 제 월급이 850만 원인데 거의 전부 사용했습니다. 지훈이 교육비와 생활비 빼면 저축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상당액이 강민호와의 만남에 사용되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비용, 명품 선물. 이게 정당한 소비입니까? 판사가 내역을 확인했다. 과도해 보이는군요. 조정위원도 동의했다. 재산 분할 시 참고하겠습니다. 김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다. 판사님, 양육권만은 법적으로 모친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양육 능력과 의지가 명백히 부족합니다. 준혁이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다. 유치원 선생님 진술서입니다. 지훈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엄마에 대한 애착이 전혀 없다는 내용입니다. 조정위원이 읽어내려갔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 정도면
양육권은 부친에게 가야겠군요. 서윤이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 서윤이 소리쳤다. 지훈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낳았어. 진정하세요. 판사가 말했다. 안 돼. 난 엄마야. 법적으로 내가 키워야 해. 의뢰인 진정하세요. 김 변호사가 서윤을 안치려 했다. 하지만 서윤은 듣지 않았다. 당신 때문이야. 서윤이 준혁을 가리켰다. 당신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어. 준혁은 조용히 대답했다. 난 대형 로펌 변호사야. 연봉 8,500만 원. 그게 적다고 생각해. 그보다 더 많이 벌었어야지. 그래야 내가 만족하지. 판사가 한숨을 쉬었다. 피청구인. 이건 조정입니다. 법정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태도라면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서윤은 여전히 흥분해 있었다. 준혁이 입을 열었다. 판사님, 조정은 불필요합니다. 저희는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재판으로. 네. 양육권과 재산 분할. 전부 재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판사가 준혁을 봤다. 확실합니까? 네. 준혁은 단호했다. 그렇다면 조정 불성립입니다. 재판 일정을 잡겠습니다. 조정이 끝났다. 준혁은 조용히 일어났다. 법정에서 보겠습니다. 서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거기서 모든 게 결정될 겁니다. 복도로 나왔다. 잘했어, 준혁아. 동현이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시작이야. 법정에서 진짜 싸움이 시작돼. 준혁은 각오를 다졌다. 지훈이를 위해 반드시 이긴다. 재판 준비를 시작했다. 밤 11시 빈 사무실에서 혼자 서류를 정리했다.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와 이혼한다. 원고는 미성년자 자녀 지훈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재산 분할은 원고 70% 피고 30%로 한다. 청구 원인을 작성했다. 피고의 양육 태만, 피고의 불륜, 피고의 과도한 소비, 모든 증거를 첨부했다. 책상 위 지훈이 사진을 봤다. 웃고 있는 지훈이. 아빠 좋아. 그 말이 들리는 것 같았다. 지훈아, 아빠가 꼭 지켜줄게. 법정에서 모든 걸 밝혀낼게. 그리고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준혁은 서류를 정리했다. 완벽했다. 증거도 충분했다. 이제 법정만 남았다. 15년간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던 그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다. 준혁은 가방을 챙겼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지훈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문을 잠그며 다짐했다. 반드시 이긴다. 지훈이를 위해, 내 인생을 위해, 그리고 날 속인 서윤에게 완벽한 응징을 하기 위해. 재판은 2주 후였다. 재판 당일, 가정법원 제3호 법정. 판사가 입장했다. 일동 기립. 모두 일어났다. 앉으세요. 판사가 앉자 모두 자리에 앉았다. 사건 번호 2024드 단일만 2345. 이준혁 대 박서윤 이혼 청구 사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준혁은 침착했다. 15년간 법정에 섰지만 이번만큼 떨린 적은 없었다. 내 인생이 걸린 재판이었다. 지훈이의 미래가 걸린 재판이었다. 원고 측 대리인. 입론하세요. 준혁이 일어났다. 판사님, 본건은 피고의 양육 태만과 불륜을 이유로 한 이혼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결혼 생활 7년간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피고는 배우자 및 모친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에 증거를 제출합니다. 준혁은 서류를 제출했다. 첫째, 양육 관련 기록. 의료 기록 50건, 예방접종 기록 15건, 유치원 상담 기록 20건, 모두 원고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불륜 증거. 사진 200장, 영상 15개, 목격자 진술서 10부, 사립탐정 보고서 일부, 셋째, 경제 관련 자료. 신용카드 내역 5년치, 월 평균 지출 700만 원, 과도한 소비 내역. 넷째, 자녀 관련 증거. 지훈이가 그린 가족 그림, 유치원 선생님 진술서, 정서적 불안 소견서. 이상의 증거를 통해 피고가 양육자로 적합하지 않음을 명백히 입증하겠습니다. 준혁은 자리에 앉았다. 피고 측 대리인. 반론하세요. 김철수 변호사가 일어났다. 판사님, 원고 측 주장은 일방적입니다. 의뢰인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고 결혼 생활 중 겪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첫째, 산후 우울증. 의뢰인은 출산 후 심한 산후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으나 이는 질병이지 태만이 아닙니다. 준혁이 손을 들었다. 이해 있습니다. 말하세요. 산후 우울증 진단서가 있습니까? 5년간 병원 치료 기록이 있습니까? 없다면 이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판사가 김 변호사를 봤다. 진단서 제출하세요. 그게 없으시면 인정할 수 없습니다. 김 변호사가 당황했다. 둘째, 경제적 문제. 의뢰인의 소비는 부부 공동 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정당합니다. 준혁이 다시 손을 들었다. 이해 있습니다. 원고 혼자 벌어들인 수입을 피고가 독단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월 700만 원은 과도한 금액이고 특히 불륜 상대와의 만남에 사용된 비용은 부당 이득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입니다. 계속하세요. 김 변호사가 식은땀을 흘렸다. 셋째, 양육권 문제. 법적으로 모친이 유리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모친과 함께 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혁이 일어났다. 판사님, 원칙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본건은 예외입니다. 피고는 양육 능력도, 양육 의지도 없습니다. 지훈이가 그린 가족 그림을 보시면 엄마가 없습니다. 5살 아이가 엄마를 그리지 않는다는 게 정상입니까? 법정이 술렁였다. 판사가 그림을 봤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판사님. 유치원 선생님 증인 신청했습니다. 좋습니다.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라운드는 준혁의 승리였다. 증인 김미경. 유치원 교사입니다. 선생님, 선서해 주세요. 선생님이 오른손을 들었다.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말하고 거짓이 없을 것을 선서합니다. 준혁이 질문을 시작했다. 선생님, 지훈이를 얼마나 가르치셨나요? 2년입니다. 4살 때부터 지금까지. 지훈이의 평소 모습은 어떠했나요? 밝고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구석에서 혼자 울 때가 있었습니다. 왜 울었나요? 친구들이 엄마 이야기를 할 때 지훈이는 대답을 못하고 혼자 울었습니다. 물어보면 엄마 얼굴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가족 그림을 그려달라고 한 적이 있나요? 네, 작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렸나요? 아빠만 그렸습니다. 엄마는 그리지 않았고 이유를 물으니 엄마는 우리 집에 없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눈시울을 붉혔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5살 아이가 할 말이 아니잖아요. 학부모 모임에는 누가 참석했나요?
항상 아버님이 오셨습니다. 단 한 번도 어머니는 못 봤습니다. 다른 엄마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지훈이 어머니는 어디 계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신 적도 있습니다. 지훈이의 정서 상태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엄마에 대한 애착이 전혀 없고 오히려 아버지에게만 의지했습니다. 전문가 소견으로는 모자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났다. 증인, 혹시 지훈이 어머니와 개인적으로 갈등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불리한 증언을 하시는 겁니까? 불리한 증언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 변호사가 당황했다. 지훈이가 엄마를 안 그린 건 단순히 그날 기분 때문 아닙니까? 아이들은 변덕스러우니까. 아니요. 저는 20년간 유치원 교사로 일했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를 봤지만 엄마를 안 그리는 아이는 지훈이가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덕이 아닙니다. 심각한 신호입니다. 선생님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다. 혹시 아버지한테 돈을 받았나요? 그래서 이렇게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 있습니다. 준혁이 벌떡 일어났다. 증인 모독입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사 조심하세요. 판사가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물러섰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증인 나가셔도 됩니다. 선생님이 증인석을 떠나며 서윤을 봤다. 표정이 차가웠다. 저 눈빛을 보며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다음 증인 나오세요. 판사가 말했다. 다음은 사립탐정이었다. 증인 박진우. 사립탐정입니다. 준혁이 질문했다. 피고 박서윤을 미행했나요? 네, 2주간 미행했습니다. 어떤 행적이었나요? 매일 외출했습니다. 오전 10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왔습니다. 누구를 만났나요? 강민호라는 남성입니다. 35세 재벌 2세. 부동산 회사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어디서 만났나요?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커피숍, 그리고 호텔. 호텔에 몇 번 갔나요? 2주 동안 6번 갔습니다. 평균 3일에 한 번 꼴입니다. 스크린에 사진이 떴다. 호텔 입구에서 손을 잡고 들어가는 두 사람. 로비에서 포옹하는 모습.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 2시간 후 나오는 모습. 옷이 흐트러져 있었다. 법정이 술렁였다. 확실한 증거입니까? 내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호텔 직원 증언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2년 전부터 단골이었습니다. 항상 같은 객실을 사용했고 부부 이름으로 예약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혁이 자리에 앉았다. 피고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반박할 방법이 없었다. 다음 증인. 호텔 직원 나오세요. 증언은 계속되었다. 증인 최수진. 호텔 컨시어지입니다. 두 사람을 아시나요? 네, 알아요. 자주 오셨어요. 얼마나 자주 왔나요? 한 달에 10번 정도요. 거의 3일에 한 번씩. 항상 같은 객실을 예약하셨어요. 스위트룸. 1박에 80만 원짜리요. 어떻게 예약했나요? 남자분이 전화로 예약하셨어요. 이름은 강민호. 부인 이름은 박서윤으로 했어요. 부부 이름으로 예약한 겁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부부인 줄 알았거든요. 두 사람이 친밀해 보였나요? 네, 매우 친밀했어요. 로비에서 포옹하고, 손잡고 다니고,
엘리베이터에서 키스하는 것도 봤어요. 법정이 다시 술렁였다. 객실에서 얼마나 머물렀나요? 평균 2시간에서 3시간이요. 나올 때 모습은 옷이 흐트러져 있었고 여자분 화장이 지워져 있었어요.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고 확실히 불륜 관계였어요. 준혁은 증언을 정리했다. 호텔 30회 방문, 월 10회, 1회당 80만 원, 2년간 지출액 2,880만 원, 그리고 레스토랑 식사, 명품 선물까지 합치면 총 5천만 원 이상, 전부 내 돈으로 쓴 것이다. 준혁은 분노를 참았다. 감정은 나중 문제고 지금은 증거가 중요하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나가셔도 됩니다. 피고 측, 변론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김 변호사가 일어났다. 하지만 할 말이 없었다. 없습니다. 김 변호사는 무너졌다. 증거가 너무 완벽했다. 피고 박서윤.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서윤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다. 증인석에 앉았다. 선서하세요. 서윤이 선서했다.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말하고 거짓이 없을 것을 선서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강민호와의 관계가 불륜이 맞습니까?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질문에 답하세요. 판사가 다그쳤다. 네. 네 뭡니까? 네 불륜이 맞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얼마나 오래 만났습니까? 2년입니다. 결혼 생활 7년 중 거의 3분의 1을 불륜 관계였네요. 그동안 남편은 아이를 키우며 가정을 지켰는데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누구에게 죄송한 겁니까? 남편에게요. 아들에게도 죄송합니다. 그럼 왜 그랬습니까? 왜 가정을 저버렸습니까? 서윤은 한참을 침묵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 내 준혁 씨 연봉이 제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겁니까? 강민호 씨가 재벌이니까 그쪽이 더 나았다는 거죠. 서윤의 대답에 법정이 다시 술렁였다. 판사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아들은 어쨌습니까? 서윤은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지훈이한테 미안해요. 하지만 너무 늦었다. 원고 측, 증인 신문하세요. 판사가 허락했다. 준혁이 일어났다. 처음으로 서윤과 눈을 마주했다. 지훈이를 키운 건 누구입니까? 당신입니다. 밤중 수유는 당신이 했어요. 병원은 당신이 데리고 갔어요. 유치원 학부모 모임은 당신이 참석했어요. 그럼 당신은 뭐 했습니까?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질문에 답하세요. 준혁이 다그쳤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동안 당신이 한 일은 내 돈 쓰고 다른 남자 만나고 그게 전부였습니까? 네.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그럼 왜 결혼했습니까? 왜 나랑 결혼한 겁니까? 돈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돈 때문이었어요. 사랑은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말에 준혁은 잠시 숨을 멈췄다. 7년간 함께 산 사람이 사랑이 없었다고 말했다. 지훈이도 돈 때문에 낳은 겁니까? 서윤은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이는 5살입니다. 엄마 얼굴도 모르는 5살 아이. 그게 당신이 한 짓입니다. 준혁은 서윤을 똑바로 봤다. 양육권을 포기하세요. 당신은 엄마 자격이 없어요. 서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상입니다.
준혁은 자리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었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원고 측, 최종 변론하세요. 판사가 말했다. 준혁이 일어났다. 15년간 변호사로 일하며 수백 번 최종 변론을 했지만 이번만큼 떨린 적은 없었다. 판사님,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이 아닙니다. 한 아이의 미래가 걸린 사건입니다. 준혁은 지훈이 사진을 제출했다. 이 아이가 제 아들 지훈입니다. 5살입니다. 유치원에 다니고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하고 아빠를 사랑하는 평범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있지만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엄마 얼굴을 모르고, 엄마 목소리를 모르고, 엄마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5살 아이가 엄마를 모른다는 게 정상입니까? 법정이 조용했다. 저는 7년간 홀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밤중 수유, 병원 방문, 유치원 등하원, 학부모 모임, 모든 걸 혼자 했습니다. 회사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지쳐 쓰러질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지훈이 때문에 제 아들을 사랑하니까.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피고는 달랐습니다. 가정을 저버리고 아이를 방치하고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2년간 30회 이상 호텔을 방문하며 제 돈 5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동안 지훈이는 집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엄마입니까? 이런 사람에게 양육권을 줄 수 있습니까? 준혁은 판사를 똑바로 봤다. 판사님, 제발 지훈이를 지켜주세요. 이 아이가 엄마 없이 자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엄마로부터 보호받는 겁니다. 저는 완벽한 아빠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아빠입니다. 지훈이를 사랑하고 평생 지킬 아빠입니다. 제발 양육권을 허락해 주세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이상입니다. 법정이 숙연해졌다. 피고 측, 최종 변론하세요. 김 변호사가 일어났다. 하지만 할 말이 없었다. 판사님, 의뢰인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김 변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의뢰인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저었다. 변호사, 그건 변론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김 변호사가 솔직히 말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하고 의뢰인의 잘못이 분명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도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판사가 물었다. 5년간 아이를 방치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라는 겁니까? 김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상입니다. 김 변호사는 앉았다. 서유는 눈물만 흘렸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판결만 남았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었다. 일동 기립. 모두 일어났다. 사건 번호 2024드 단일만 2345. 이준혁 대 박서윤 이혼 청구 사건. 판결. 주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준혁은 숨을 멈췄다. 미성년자 자녀 지훈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이준혁으로 정한다. 그 순간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겼다. 지훈이를 지켰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재산 분할은 원고 70% 피고 30%로 한다. 이유.
피고의 양육 태만이 명백하고 불륜으로 인한 가정 파탄의 책임이 크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원고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은 원고 승소. 이상.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팡. 재판이 끝났다.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으어. 7년간의 고통, 5년간의 육아, 모든 게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준혁아 잘했어. 동현이 어깨를 두드렸다. 고마워 동현아. 정말 고마워. 서유는 법정을 나갔다. 고개를 숙인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 복도로 나왔다. 햇빛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준혁아 축하해. 동현이 손을 내밀었다. 고마워. 내 덕분이야. 아니야, 내 실력이야. 15년간 한 번도 안 진 이유를 알겠어. 넌 정말 대단한 변호사야. 준혁은 웃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다. 이제 뭐 할 거야? 집에 가야지. 지훈이한테 말해줘야 해. 아빠랑 계속 살 거라고. 그래, 잘 될 거야. 두 사람은 악수했다. 고마워, 동현아. 정말 고마워. 천만에. 친구 아니야. 준혁은 법원을 나섰다. 밖은 맑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새로운 시작이었다. 지훈아. 아빠가 간다. 준혁은 차에 올랐다. 집으로 향했다. 지훈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유치원 앞. 지훈이가 뛰어나왔다. 아빠. 지훈아. 지훈이가 준혁에게 달려왔다. 준혁은 지훈을 안아 올렸다. 오늘 재밌었어. 응, 재밌었어. 선생님이 칭찬했어. 우리 지훈이 대단하네. 으하하. 지훈이가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지훈아. 응.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준혁은 지훈을 내려놓고 눈높이를 맞췄다. 지훈아. 우리 엄마랑은 이제 안 살 거야. 엄마. 응, 아빠랑 엄마가 따로 살기로 했어. 지훈이는 잠시 생각했다. 그럼 나는? 지훈이는 아빠랑 살 거야. 계속 같이. 정말. 응, 법원에서 그렇게 정했어.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다. 좋아. 아빠랑 살고 싶어. 준혁은 지훈을 꼭 안았다. 고마워, 지훈아. 아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갔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집에 도착했다. 아빠 배고파. 그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치킨 시켜줄게. 와, 진짜. 응, 진짜. 콜라도. 응, 콜라도. 지훈이가 방방 뛰었다. 30분 후 치킨이 도착했다. 와, 맛있겠다. 많이 먹어. 준혁은 지훈을 바라봤다. 치킨을 먹는 지훈이 행복해 보였다. 이 모습을 지키기 위해 7년을 버텼다. 이제 우린 자유롭다. 서윤의 그림자에서 벗어났다. 아빠. 응. 고마워. 뭐가? 치킨 사줘서. 준혁은 지훈을 안았다. 아니야. 아빠가 고마워. 지훈이가 있어서. 두 사람은 오래 안고 있었다.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준혁은 다짐했다. 지훈이를 위해. 우리 둘을 위해. 3개월이 흘렀다. 준혁 변호사님 축하합니다. 동료들이 다가왔다. 감사합니다. 파트너 승진 정말 축하해요. 이번 케이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준혁은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했다. 15년 만의 일이었다. 그동안 개인사 때문에 미뤄졌던 승진. 이제야 이뤄졌다. 준혁 덕분에 로펌 이미지도 좋아졌어. 가정법 전문가로 유명해졌잖아.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 동료들이 축하했다.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책상 위에 액자를 놓았다. 지훈이 사진. 웃고 있는 지훈이. 이 아이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할 것이다. 준혁은 다짐했다. 지훈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 멋진 아빠가 되겠다고. 주말 놀이공원에 갔다. 아빠 무서워. 괜찮아, 아빠가 잡고 있어. 롤러코스터를 탔다. 으아. 지훈이가 소리쳤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재밌어. 그치. 또 타자. 알았어. 하루 종일 놀았다. 회전목마, 범퍼카, 바이킹. 지훈이는 즐거워했다. 준혁도 행복했다. 이런 시간이 소중했다. 아빠. 응. 행복해. 나도 행복해. 지훈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다. 완벽한 하루였다. 밤. 지훈이 방. 아빠 책 읽어줘. 알았어, 뭐 읽을까? 이거. 옛날 옛적에 한 왕자가 살았습니다. 준혁은 책을 읽어줬다. 지훈이는 준혁 품에 안겨. 점점 잠들어갔다. 아빠.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지훈아. 지훈이가 잠들었다. 준혁은 지훈의 이마에 키스했다. 잘 자, 아들. 꿈속에서도 행복하길. 조명을 끄고 나왔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이제 우린 괜찮아. 준혁은 혼잣말을 했다. 정말 괜찮아. 1년 후, 지훈이 초등학교 입학식. 아빠 사진 찍자. 알았어. 찰칵. 지훈이가 웃었다. 교복이 잘 어울렸다. 우리 지훈이 이제 초등학생이네. 으하. 옆에서 다른 학부모들이 봤다. 저 아빠 혼자 오셨네. 와이프는 어디 계신 거지? 이혼하셨대. 아, 그래서 혼자 키우시는구나. 대단하시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준혁은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 익숙했다. 중요한 건 지훈이가 행복한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아빠. 응. 학교 재밌을 것 같아. 그래, 재밌을 거야. 친구도 많이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응.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갔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지훈이의 새로운 시작. 준혁의 새로운 시작. 준혁은 가정법 전문가로 유명해졌다. 이혼 소송, 양육권 분쟁, 재산 분할, 모든 케이스를 맡았다. 변호사님, 저도 이길 수 있을까요? 의뢰인이 물었다. 여성 의뢰인이었다. 남편의 폭력과 외도로 이혼을 원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제 경험상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준혁은 자신 있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말씀 듣고 힘이 났어요. 천만에요. 함께 이겨냅시다. 준혁은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게 보람이었다. 15년간 쌓은 실력, 7년간 겪은 고통, 모든 게 의미가 있었다. 판사님, 제 의뢰인은 1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그러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아이들도 상처받고 있습니다. 제발 이혼을 허락해 주시고 양육권을 의뢰인에게 주십시오. 준혁의 변론은 힘이 있었다. 경험에서 나온 진심이었다. 판결. 원고 승소. 의뢰인이 울음을 터뜨렸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행복하세요. 의뢰인은 법정을 나갔다. 새로운 삶을 향해. 준혁도 웃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행복했다. 3년 후 봄, 공원 벤치에서 아빠 맛있어. 그치. 벚꽃이 흩날렸다. 아름다웠다. 지훈아. 응. 행복해. 응, 행복해. 아빠도. 준혁은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잘 살아보자. 응. 지훈이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전부였다. 외모가 아니라 진심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안다. 사랑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지훈이가 가르쳐 줬다. 준혁은 행복했다. 벚꽃이 춤추고 바람이 불고 두 사람은 웃었다. 이제 우린 괜찮다. 정말 괜찮다.